네, 지금 충남 천안 성완에 내려와 있습니다. 성완에 저희 아버님이 생신이셔서 내려왔고 어제 내려왔고요. 오늘 PC방에 와서 방송이 가능한지 그 테스트 지금 뭐 삼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중국 무역을 하게 된 계기,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는,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독립몰을 초창기 때는 최대한 밀고 있었고, 어학기 상품들을 그 외에 이제 독립 종합몰 쪽에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오픈마켓도 그때는 시작이 되고 있었지만 뭐 많이 광고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구매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처음에 오는 오픈마켓을 좀 등한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도 가격을 깎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종합몰이 상당히 좀 비싸게 팔았어요. 같은 상품도 종합몰은 더 비싸게 팔더라고요. 지금도 뭐 약간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굳이 내가 오픈마켓까지 들어가서 가격을 깎아서 팔 필요 있나 했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일단 이 상품은 나만 팔고 있어야 돼요. 오픈마켓에서는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종합몰 또는 내가 운영하는 독립몰에서만 판매가 되는 상품, 그런 상품이 있어야지. 만약에 우리 상품이 오픈마켓에서 나는 4만 원에 파는데 오픈마켓에서 2만 원에 팔면은 팔리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리죠. 하지만 일단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오픈마켓 옥션이라든가 뭐 지마켓보다는 그래도 종합몰에서 파는 상품을 품질도 좀 높게 본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 조건이 있죠. 오픈마켓에 팔린다 하더라도 가격이 내가 묶을 수 있으면, 즉 내가 4만 원에 판매하면 오픈마켓에서도 4만 원에 판매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상품을 공급을 나만 할 수 있어야 되죠. 나만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지 내가 이 상품의 가격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어학기 공구업체에 가서 이 상품을 나의 인터넷에서 나만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 다른 업체한테는 공급하지 말라. 그러면 나도 어떤 대가가 있어야겠죠. 실제 뭐 내가 그만큼 물량을 빼낸다든가, 물량을 한 달에 몇천 개든 천 개든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바잉 파워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실 다행인 게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 마케팅 인력이 사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초반, 2000년도 2001년 이때만 해도 마케팅 인력도 적었고, 또 일반 기업들이 그때는 인터넷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과연 판매가 몇 개나 될 것인가. 그래서 업체를 만나서 상품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인터넷에서 몇 개 팔리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많았는데, 그렇게 이제 조인이 된 업체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 제품을 마케팅을 했죠. 물론 저희 말고, 그 브랜드 말고 다른 어학기 업체도 있었지만, 저는 나름 이제 그쪽에서 일을 했었고, 저도 저는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사활을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업체는 일단 오프라인을 먼저 메인으로 삼고, 온라인은 매출 팔면 좋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얻던 업체를 정말 열심히 팔았습니다. 저희가 마진을 40%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수수료 10% 정도 주고 30% 저희가 가져가고 했으니까요. 팔리는 거, 각 종합몰에 들어가서 SCM에 들어가서 주문 들어온 것들을
수집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판매만 대행을 해 주는 거죠. 위탁 판매라고 할까요? 판매 대행, 마케팅 전담해 주고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이렇게 정말 열심히 팔았는데 갑자기 이 업체가 우리가 그때 KT2D에 입점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한 군데가 이제 외국어 시사학원 있죠. 시사어학원. 상당히 유명했던 어학원이었는데, 그 어학원에서도 쇼핑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에 지금도 있나 시사어학원? 어학원에 쇼핑몰이 시사어학원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쇼핑몰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요즘 옛날에는 이제 쇼핑몰도 많이 막 서로 만들고 그랬었는데, 뭐 어학원이든. 근데 그게 이제 쇼핑몰도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실제 수익이 덜 나니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결국 시사학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학원이 그 당시만 상당히 큰 어학원 중에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판매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파고다 어학원에 입점이 돼 있어서 그때 파고다 어학원 몰에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SKT2D를 입점을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게 계속 느려지는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입점을 되게 빨리 했거든요. 더군다나 SKT2D가 그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막 광고하던, SK에서 광고를 하던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 되든지 이렇게 입점이 안 되다가 입점이 취소가 된 거예요. 캔슬된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가 물건을 공급을 받아서 온라인만 우리가 전담을 하겠다라고 약속해서 지금까지 판매해 왔던 그 회사에서 입점을 했더라고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소린가.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판매해 가니까 우리한테 마진 40%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보통 한 개에 4만 원, 뭐 비싼 거는 8만 원 이랬는데, 8만 원에 우리가 40% 우리한테 마진을 주면은 거의 3만 2천 원 마진 우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한 대 팔리면 3만 2천 원. 그런데 이 업체가 직접 입점을 하게 되면, 그런 업체 입점을 하게 되면 20%만 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합몰 이 MD들이 어떤 정책이랄까요? 이 벤더들한테 받는 것보다 직접 공급업체 받으려고 했었어요. 공장한테, 뭐 생산업체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마진도 10%도 안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SKT2D 측에서는 20%를 받으면 20% 받고 직접 생산하는 업체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리고 공급업체는 20%만 주고 우리한테 줄 걸 반을 주잖아요. 반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뒤통수를 엄청 맞은 것 같아가지고, 그 업체 대표하고 엄청 참 싸웠습니다. 저는 정말 위기를 느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업체 제품만 팔았어요. 다른 회사 제품은 팔지 않고 그 업체 제품만 팔아서, 사실 그 업체를 그 어학기 브랜드에서 넘버 원으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학기 시장이 몇 개 업체가 없었고, 그냥 싸게 파는 정도, 마케팅이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직접 카페도 만들고, 뭐 카페도 만들고, 그 당시 지식인이 처음 시작이 막 되면서 지식인을 나름대로 참 이용을 하면서 어학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죠. 그런데 뭐 바이럴 마케팅을 사실 일찍부터 시작했었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상품이 다 입점이 되면 우린 뭘 팝니까? 뭐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이 상품만 홍보를 해 왔는데 우리가 깔아 놓은 모든 바닥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와, 그 업체 대표하고 막 싸우는데 막 목구멍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거래 끊자고 이런 말이. 아마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저보다 연세도 더 한 10살 정도 더 많으신 분인데 한 10여 세가량. 근데 어 뭐 젊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본인도 기분 나쁘셨을 겁니다. 저도 막 저는 제 목숨이 제 삶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 말은 그래요. 자기 몰랐다. 자기 직원이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는 없던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담당 직원을 새로 채용을 한 거예요. 시작한 뒤로 그전까지는 정말 이분을 제가 신사적으로 봤어요. 진짜 어 상당히 뭐 항상 옷도 정장을 입고 다니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어 뭐 신사적이세요. 말이 뭐 전혀 뭐 항상 부드럽고 웃음도 잘 지으시고.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참 충격을 받았죠. 물론 그 뒤로 그냥 뭐 그냥 마지못해 그냥 뭐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야 된다. 저 사람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할 텐데 그러면 나도 수입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저걸 가져와야 되는데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어요. 그러다가 음 이런 계기가 아니고 이제 다른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하다가 또 한 1 년을 또 그냥 지나갑니다. 또 다른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니까 또 그 수익을 또 메꾸게 되고 하니까요. 그다음 세 번째쯤에 업체에서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때는 그 업체한테 우리 업체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상품 우리한테만 공급을 해 달라." 그랬더니 아, 이미 한 업체에 갔다는 거예요. 그 업체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업체와 우리 업체만 공급을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업체는 우리 업체의 되게 라이벌이었습니다. 음 라이벌 업체였어요. 이것 때문에 그 업체와 라이벌 그런 신경전 벌이면서 참 그랬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는데 어쨌든 그 라이벌 업체에 인해서 우리도 많은 뭐 긴장되지 않고 뭐 계속 긴장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그런 어쨌든 그 업체하고 같은 제품을 공급을 받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고 한들 이 업체의 제품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판매가 되는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의욕이 떨어지고 하다가 제가 앞서의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2년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제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중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중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